환영합니다. 저는 화웨이밴드 11 프로를 가지고 있고 언박싱과 함께 이 기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은 저는 어떤 회사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저만의 솔직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화웨이나 다른 어떤 회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바보 같은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포장을 벗기고 기기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됐네요. 여기 우리 밴드가 있습니다. 거꾸로 들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박스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장난해요? 그냥 나와라. 이 자식. 이봐, 잘 들어. 좋아. 이제 됐. 내가 제대로 열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여기 자석식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USB-A에서 이런 독자적인 자석 플러그로 연결되는데 한 방향으로만 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상세한 설명서도 함께 들어있고요. 네, 보시는 게 전부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건 옆으로 깔끔하게 치워두도록 하죠. 오,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제 스트랩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촉감이 정말 좋네요. 실리콘 스트랩입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 줘야겠어요. 와, 이거 진짜 느낌이 조금 더 밝게 해볼게요. 손에 쥐었을 때 정말 훌륭한 느낌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스트랩이에요. 상대적으로 부드럽지만 지나치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늘어나진 않아요. 부드럽긴 한데 그 부드러움이 싸구려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써본 실리콘 스트랩이 많은데 보통 부드러운 것들은요. 그런 것들은 대체로 아주 잘 늘어나고 좀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잘 늘어나지 않는 스트랩들은 완전히 돌처럼 딱딱하죠. 딱딱해요. 너무 딱딱해서 손목에 착용할 때 불편할 정도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유연하지 않으니까요. 이 제품은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 디자인도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 버클만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는 점만 빼면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무래도 원가 절감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교체할 수 있어요. 보통 여기에는 망원경식 작은 경첩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계처럼 그냥 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랩 자체는 교체할 수 없어요. 여기 연결 방식이 독자적이라서 삼성의 S나 갤럭시 워치와 매우 비슷합니다. 6, 7, 잠깐만요. 아니에요. 그건 사실 일반적인 거였어요. 기억나요? 거기 하나 있었어요. 아니에요. 오포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오포도 아주 비슷한 제품이 있었어요. 적어도 한 세대 때는 그랬죠?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서 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추가로 이것들도 플라스틱 연결 부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구성 측면에서는 플라스틱이 좀 닳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세게 잡아당기면 아마 부러지거나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알다시피 만약에 계속 손목에 차고 있다면 괜찮을 거예요. 좋고 빠지지 않을 거예요. 잠깐 멈춰야 했어요. 아무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실제로 꽤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확실히 더 길쭉해요. 좀 더 네모나고 박스형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가 이걸 빼봤어요. 이게 좀 독특한 모양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더 둥글게 마감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멋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제품에서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본체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 케이스, 즉 이 주변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일 수도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플라스틱보다 약간 더 무게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만약에 어디에 부딪히거나 긁히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루미늄이 꼭 가장 내구성이 좋은 소재는 아니라서 쉽게 긁히거나 흠집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처음만큼 예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는 1.62인치 애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해상도는 286 곱하기 482 픽셀이며 인치당 347 픽셀로 시계치고는 정말 훌륭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자체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구동됩니다. 그러니까 웨어 OS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점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중 하나는 제 생각에는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수명인데 보통 이런 밴드들은 자체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배터리를 완전히 소모시키는 온갖 쓸데없는 것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여러분을 감시하는 것들을 다 빼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꽤 괜찮은 배터리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죠. 제가 실제로 그들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럼 이만 TL 섹션을 그냥 없애버릴게요. 그러면 제가 찾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제발 그걸로 번역하지 마세요. 젠장, 잠깐만요. 여기서 언어를 바꿀 수 있나요? 이런, 와, 분명히 못 바꾸네요. 알겠어요. 그럼 폴란드어로 된 걸 그냥 감수해야겠어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 시계 자체 혹은 밴드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요. 최대 약 14일 정도의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고 물론 사용 방식에 따라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항상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기능들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으면 배터리가 좀 더 빨리 소모되겠지만 최대 배터리 수명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14일로 평가하고 있는데 솔직히 밴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최고는 아니에요. 제 생각엔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샤오미 밴드를 썼었는데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제가 썼던 그 밴드는 배터리 수명은 정말 좋았지만 디스플레이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자면 흑백 디스플레이였죠? 때는 그랬어요. 아마 1세대나 2세대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그때는 보통 한 달 정도 아니면 그 이상도 배터리가 갔었죠. 가끔은 더 오래 갔어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의 배터리 수명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제품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14일 배터리 수명도 이 정도 기기에서는 정말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처럼 많아야 이틀에 한 번씩 충전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제품은 한 달에 한두 번만 충전하면 되니까 정말 큰 개선이죠. 물론 단점도 있는데 이 제품은 Wear OS가 아니라서 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이 밴드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기능이 전부고 추가적인 앱이나 기능은 사용할 수 없어요. 다른 앱이나 기기와의 연동도 마찬가지예요. 박스에서 꺼냈을 때 들어있는 기능이 전부라는 거죠. 만약 기본에 없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라바에 로그인해서 운동 기록을 스트라바로 연동하고 싶다면 아쉽게도 이 제품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화웨이 앱으로 모든 걸 추적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만 사용하고 스트라바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사실 이런 점이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분명히 꽤 자유로움을 줄 겁니다. 배터리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운동을 하면서 뭔가를 기록하는데 배터리 퍼센트가 분당 빠르게 줄어드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기기와의 연결성 측면에서는 블루투스 6.0과 2.4GHz 연결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9.0 이상 또는 iOS 13 이상에서 작동합니다.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이 제품이 iOS, 즉 애플 기기와도 호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갤럭시 워치 6이나 7 중 하나를 아이폰, 그것도 비교적 최신 아이폰에 연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하고 두 기기 모두 해당 기능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애플이 괜히 까다롭게 굴어서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겉으로 보기엔 안드로이드 기기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제품은 애플 기기, 즉 아이폰에도 연결할 수 있어서 아이폰을 쓰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자, 센서 부분을 살펴보면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마그네토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맞게 발음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광학식 심박수 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D-라이트 센서, 즉 주변 광 센서 말씀이시죠? 맞네요.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번역하며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기의 가격은 제가 이미 확인해 봤습니다. 가격은 260주워트였습니다. 260주워트는 대략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70면 꽤 괜찮은 대역폭과 준수한 배터리 수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글 관련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설치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도 없지만 배터리 수명 추적이 뛰어나고 디스플레이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 가격대에는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제품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크기를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피로 보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최신 샤오미 밴드도 이 제품과 비교할 만하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뛰어나고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제품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브랜드와 외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랜드 샤오미 밴드는 약간 더 길쭉하고 아량 모양에 가깝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사각형 모양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스마트 밴드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이 제품의 일반 버전도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